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촛불 집회가 무려 오늘로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처음 2만 명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1,0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운 것인데요. 100일간 광화문 촛불 집회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 계시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대변인이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모시고 오늘은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100일 떡했더라고요. 예, 지난 토요일 날 시민들께서 100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 29일 1차 본국민 행동으로부터 기산해서 정확히 어제가 100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제는 많이들 쉬시고 어제도 그래도 몇십 명 모이셔서 촛불 집회를 했어요. 조촐하게.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모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많이는 뭐 몇천 명이 모일 때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떡도 좀 돌리고 네.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참가하신 분들, 네. 어머니, 아버님, 뭐 조카, 되게 아이, 많았어요. 예.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가족 특집이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나가 보면 전부 가족 단위로 이렇게 다 많이 예, 나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촛불 혁명을 뭐로 부를 것이냐, 뭐 광화문 혁명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11.5로 혁명이라 부르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촛불 혁명, 시민혁명, 명예혁명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족 친구 혁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가족 친구 참가자들이 혁명. 가족하고 친지들하고 나오거든요. 동호회, 동창회, 그다음에 뭐 가족 모임 뭐 이런 식으로 모여서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거나 그렇죠. 아니면 식사하고 좀 늦게 그렇습니다. 결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세계 역사에서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은 가족 단위의 토의를 마치고 다 네. 주로 나왔대서 가족 친구 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선배 그러시더라고요. 대학 졸업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20년 됐는데 매주 이렇게 친구들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정하게 매주 친구들을 만난 적이 맞습니다. 없었는데 이렇게 선수들은 좀 교체가 되는데 그래도 동창 모임이 매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오신 분들은 매번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매일 단위도 보면 경찰이 집회 추산이 엉터리 이게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것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집회를 6시간에서 10시간 길게 하기 때문에 행사를 사전 행사부터 중간에 가보면 어떤 모임에도 네. 오후에 와 있는 사람, 저녁에 와 있는 사람, 심야에 남아 있는 사람, 심지어는 좀 늦게 뒤풀이 온 사람이 다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0명 정도 규모였지만은 실제 참가한 사람은 100여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연인원으로 모임에, 따져야 된다고 늘 그게 주장을 하셨죠. 예, 그게 예. 맞는 것이고 제가 아는 어떤 몇 모임도 매주 토요일마다 거기서 예. 모임을 합니다. 어허. 사람 늘 바뀌어요. 사진 예, 보면. 예, 예. 근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지난 100일 동안 우리 국민들의 삶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서울 시내 전역은 내수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가족들이 이제 그런 불만도 나와요.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 나가니까 외식비가 생활비가 상당히 늘어났다. 맞아요. 그래서 빨리 그것 때문에 이 상황이 빨리 종식돼야 된다. 예, 맞습니다. 외식비가 또 광화문 일대가 좀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매주 같은 메뉴를 또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중일을 섭렵하다 보면 이게 뭐 또 그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죠. 근데 이것은 이제 언론에까지는 아직 보도가 안 된 뉴스인데요. 오늘 단독 나오는 겁니까? 예, 아주 단독. 재밌는 네. 단독 뉴스인데 지금 여러 곳에서 제보가 오는데 네, 광화문 저녁 그래서 광화문 너무 이제 한 9시 10시 메뉴가 다 떨어지니까 네, 뭐 인사동 종로통까지 이렇게 맞아요. 그 식사나 디프리 대열이 가득 차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 곳에서 네. 어떤 손님이 갑자기 네, 다 계산해 놓고 그 말로만 듣던 네. 여러분 골든벨입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하고 갑자기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 저 사람 누구냐? 뭐 한 거냐 누구냐 하고 카운터에 물어보면 네. 정말 거기에 있는 86만 원, 77만 원 이 계산을 예, 뭐 테이블 10테이블이다 예. 다 해놓고 한 거예요. 누구예요? 모르죠. 오. 근데 이게 한두 분이 아니라 예, 제가 지금 파간 거로만 서너 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 그러니까 광화문에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이 서로 서로를 격려하고 어허. 서로 서로를 응원하고 네, 네. 너무 고마워서 계산까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 건이 확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역에서 딱 전철을 타면 네. 서대문 방향이나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이미 타고 있던 분들이 딱 전철 타면 다 일어나가지고 일제히. 아이고 여기 올라앉으십시오 고생하셨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러니까요. 전철 우리 그 승무원 선생님께서 네, 네. 오늘 또
민주주의에서 애써주신 승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모시든 요거 오, 뭐 이미 멘트도 그렇게 그런 하시고. 멘트는 몇 번 화제가 됐어요. 나왔어요. 근데 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네네. 거기 아예 다 계산하고 가는 시민들이 여럿 네네. 있다. 예. 그다음에 광화문역에 전철 타면 자리를 양보하는 분들이 네, 있다. 그렇군요. 아니 저희도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선보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주로 저희가 점심 때 오프닝을 시작하고 예. 촛불 집회 저희가 이제 사전 MC잖아요. 그렇죠. 네, 사전 MC로 보통 12시 저희가 1시쯤부터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전 행사들 다 훑으시고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대우도 예, 하시고. 그래서 박정우 기자하고 제가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을 알아보시고 저희가 늦은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면 꼭 그렇게 내주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김영란법 위반 아니다. 3만 원 안 된다. 네, 10,000원이다. 막 이러면서 저희가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도 떡국 한 그릇 정말 맛있게 잘 그러셨군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 100일 동안 고생하고 수고하신 분들이 한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실제 저희 인원 추산으로도 네. 1,160만 명 정도. 근데 이게 이제 근거가 있다는 게 이미 여러 군데서 이제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네. 서울신문이 1월 초에 조사한 거에 하면 작년 말 기준으로 네. 국민 5명당 1명 이상이 촛불 집회 참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나중에 우리 오마이뉴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서울신문 기사 이렇게 나옵니다. 주최 측은 작년 말 기준으로 1,000만 명 정도 참여한 거로 추산했는데 네. 여론조사만 보면 네. 1,200만 가까이가 참여한 것 같다. 5명당 1명으로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1명이 더 참여한 거로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때 그런 추산도 언젠가 있고. 막 인원수 가지고 경찰 추산 뭐 주최 측 추산 경찰이랑 논란이 몇 있을 주 동안 때 공박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때 어느 모바일 회사가 예, 조사를 예. 했잖아요. 그래서 예. 그 당시에 광화문 일대에서 핸드폰 수신 내역을 맞습니다, 확인해 맞습니다. 봤더니 주최 측보다 더 많았어요. 예. 주최 측이 뭐 50만인가 했는데 그게 78만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도 경찰이 축소 공작을 하고 저 탄핵을 반대하는 그 관제 데모도의 분들은 또 막 뻥튀기 공작을 하니까 네네. 그건 이미 무선 와이파이 업체에서도 조사를 했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일부 언론 보도 탐사 보도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데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안팎이 많았잖아요. 네. 그 대부분 정확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엄정하게 그리고 뭐 저희가 예를 들면 이 위대한 국민항쟁 수천만 명이 참여하고 사실 작년 말 기준으로 오마이 TV 생중계로 접속하신 분들만 1,000만 명이 넘잖아요.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깜짝 놀랐어요. 지켜보신 분들만도 네. 수천만이잖아요. 예. 이미 모든 게 이렇게 판가름이 나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40만 모였는데 50만 모였다고 뻥튀기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저희도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저 있는 그대로. 물론 당연히 이 수치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셀 수가 없는 그렇죠. 명백한 예, 물리적 예. 한계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역사적인 집회들과의 비교해보고 얼마나 들어섰는지 어디까지 꽉 차 있는지 이면도로라든지 부근의 상가 골목길까지 다 보거든요. 그리고 요새 날이 추워가지고 세종문화회관 예. 로비 있잖아요. 예. 거기도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고 거기 많이 광화문 들어가 계세요. 미술관에 예. 미술관에 계신 분들을 그 앞에 화장실 앞에 맞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애들 데리고 나와서 잠깐 또 이렇게 녹였다가 예. 아유 또 나가야지. 그래서 또 나왔다가 또 잠깐 또 쉴까? 그러고 또 카페, 뭐 커피숍, 예, 뭐 그럼요. 식당, 뭐 어마어마합니다. 경찰은 그런 분들은 집회 참가 안 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든요. 근데 뒷골목에도 가면 다들 이거 그러니까요. 들고 박근혜는 태진아 뺏게 들고 식사하고 계시고 커피 드시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국민들이 써가는 이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100일 동안 단 한 건의 폭력 예. 사건 없이 이렇게 이것도 비정상이다. 뭐 좀 싸우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네, 계세요. 너무 너무 질서정연하다. 외신 기자들이나 네. 다른 나라의 NGO 스태프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지금 예. 모두 한국의 이 집회 시위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미국의 반 트럼프 시만 봐도 네.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도 막 불 지르고 그러니까요. 방어하고 그렇죠. 또 이렇게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로 네. 약탈도 일부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진짜 가난하니까 로빈훗 시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한국은 지금 100일 동안 단 한 명도 다치지도 않고 연행자도 없고 또 어떠한 방어나 약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놀라운 게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 가슴이 미어진다 그랬는데 저도 가슴이 아프던데 뭐냐면 그동안 하도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예. 하시는 거. 혹여라도 발생한 아주 작은 빌미 때문에 그게
논점을 흐려가지고 논점 그럼요. 이탈을 해서 공연한 것 때문에 이 본질을 비본질이 덮을 수가 있다. 예. 그것은 안 되겠다 해서 쓰레기 하나 안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약간만 제가 표현하면 네. 최초에는 네. 너무 우리가 비폭력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네. 또는 국가나 정권이나 경찰이 설정한 그 합법적이라는 이데올로기 너무 포섭돼서 네. 너무 얌전히 한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네. 근데 하는 과정에서 방금 우리 장윤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니 그런 비폭력을 강요하고 비폭력을 프레임을 설정해서 거기에 당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는 정말 이 운동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 일당과 그 재벌의 협잡 체제가 너무나 많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면 단 한 번의 빌미도 줘서는 안 된다. 반개의 기회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일치 단결된 어떤 대중의 운동적 전략적 판단이 저는 주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혁명, 친구혁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하나만 더 앞에 이렇게 수익을 붙이면 가족혁명 처음 나온 친구들의 혁명입니다. 이번 맞습니다. 집회는 87 요랑쟁 2008년 촛불 집회 때도 안 나오셨던 분들도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과 나오고 아이들과 나오고 처음 나온 친구들과 나와요. 근데 거기서 충돌이 발생하고 누군가 다치고 누군가 연행되고 또 피가 나고 그러면 네. 아무래도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덜 나오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운동이 싫어서가 아니라 경찰 폭력이 싫어서 뭔가 그래도 그런 끔찍한 상황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안 나오게 되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도 시민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무서운 힘으로 나올 수 있도록 꾹 참은 거죠. 그래서 더 위대한 겁니다. 네. 우리 신경 같아서는 네. 지금 매일처럼 국민들이 열받게 하는 박근혜 씨. 저는 지금도 청와대 뒷산을 맨날 넘습니다. 밤마다. 그래요? 꿈속에서. 제가 끌어내리는 꿈을 꿔요. 아 직접? 예, 한 100명의 시민 결사대와 함께 그래서 광화문광장에 무릎을 꿇리고 석고대지하게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 심경이 저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정말 수천만 수백만 국민들이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걸 절제하고 있는 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네, 네.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이대한 평화의 힘으로 제압하자. 어떤 빌미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각오가 너무나 단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안진걸 그 처장님 인터뷰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서 이제 지하철 자리 양보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은주님께서 어머 그랬군요. 헉. 전 제가 임산부처럼 보였나 이런 생각했어요. 임산부처럼 보였나 그게 아니고요. 촛불 집회하느라 수고하셨다고 자리 양보해 주셨던 예, 거래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다고. 네네. 예. 그 아들 둘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우돈이님인가요? 예, 이렇게 하시고 촛불 참여해서 자리 양보한 줄 모르고 왜 나를 자리를 양보했지? 임산부라고 생각했나? 이런 분들도 예. 계시고요. 이현실님께서 저는 사실 어제부로 퇴진행동의 6번째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이현실 선생님 아는 분 같기도 해요. 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몰랐는데 이번 퇴진행동 하면서 네. 그냥 그 문자나 네. 음성 통화나 이런 걸로 내용을 주고받는 분들 엄청 친구들 엄청 늘어났어요. 패친, 저보다 뭐 특친 이런. 예 선배님들일 수도 있고 후배님들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제 번호 알아갖고 막 연락도 주시고 응원도 주시고 때로는 이제 꾸중도 주시고 예. 공연이 좀 예전보다 감동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공연이 운동권 예. 단체 발언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맞습니다. 저랑 생각이 똑같네요. 다음 주에 한번 줄이자고 이야기해 볼게요. 막 이렇게 실시간 그리고 야, 지난번에 우리 진짜? 오마이뉴스 제가 인터뷰하면서 예, 말씀했던 삽시간 네, 삽시간. 정말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실시간 삽시간에. 삽시간 의견을 주시고 예. 제가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는 이 모금도 기적인 것 같아요. 많은 예. 시민들이 막 금반지, 뭐 금목걸, 우리 금모기 운동 해봤어가지고 옛날에. 그러니까 IMF 근데 이후에 했었죠. 네, 정말 그런 마음, 국민들의 절절한 마음, 이 나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거 적폐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써야지.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끌려다니냐 이 부패 세력에게.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창피하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막 그런 나라도 아니고. 국민의 80%가 대학을 가고요. 예. OECD 11개 그러니까요. 대국인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은실님께서 안진건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예, 아는 의견을 분들이었군요. 주고 계십니다. 예. 네. 오스트리아에서도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지금쯤은 그러니까 이쯤 되면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에 우리 문자 한번 제자들도. 주셔야 되는데 탄핵이 기각이 돼도 평화 시위 해야 됩니까?
이런 의견 성상호님께서 주셨어요. 예, 그때는 안 할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탄핵 기각되면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네, 청와대 담을 넘을 거예요. 담을 넘겠습니다. 네, 이런 발언 위험합니다. 예, 저희 그 공정한 언론에서 예. 평화를 지향하는 방송에서 그런 거 좀 예, 지향을 해주시고요. 평화적인 기조를 지향하되 예. 격렬한 시민들 힘을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끔찍한 상상은 우리 안 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제가 예. 요즘 계속 탄핵 기각도 못해도 그냥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언론들은 그건 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상상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요 그 도처에서 기미가 있어서 저희가 예. 오늘 그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그렇죠. 것 좀 같습니다. 걱정되는 네. 면은 있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에 기습 인터뷰를 했어요. 예. 정규제 TV라는 인터넷 1인 미디어인데요.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논설주간이 이제 운영하는 개인 방송이에요. 거기 나와서 촛불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탄핵 반대 집회가 이 엄동 설안에 촛불보다 2배나 넘는 시민들이 나와서 저렇게 한다는데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건 뭐 일단 완전히 거짓말이고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 국민들을 2번 죽여 못 오가는 일이었는데요. 일단 탄핵 반대 집회가 2배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근데 네. 이상한 보고를 받은 거죠. 뭐 그거부터가 문제이고 사실은 지난 100일간 국민들이 이렇게 엄동설안에 취해서 떨고 수천만 명이 애를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로나 사과의 말씀 하나도 없이 정말 지금 여러 밝혀진 거에 하면 관제 데모되잖아요. 다 네.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 그중에서 한겨레 신문 보니까 예, 한겨레 또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예. JTBC 보도에도 돈을 받고 나왔다는 의혹이 네. 있고 명백히 말씀드리면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또는 지나가다 잠시 들려본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거기도 뭐 3만 명, 4만 명 정도 이렇게는 모이시긴 하는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은 막 130, 150만씩 모였다가 계속 뻥을 너무 치셔가지고 요즘에 기자들도 전혀 아무도 기자들도 경찰도 우리 국민들 누구도 묻지 않는데 네. 지난 토요일도 무슨 100만 명이 50만 넘게 나왔다고. 모였다는 식으로 막 예. 이야기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한 3, 4만 명쯤 되어 보이시던데요. 저희들은 계속 상황을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수백만 수천만 국민들이 그렇게 피눈물 나는 심경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지금의 이렇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그때 정말 오랜만에 모처럼 친구들과 연락해서 대포 한잔 해야 될 그 시간에 몇 시간씩 길거리에서 미세먼지와 추위에 싸워서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로나 거기에 대한 사과 말씀 하나도 없이 모든 게 언론과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고 뭔가 음모를 꾸미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검찰 거기에 손본다 그랬죠. 태극기 집회를 마치 참여할 수도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관제 데모도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맹목적 추정자 일부를 더 선동해 가지고 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너무나 얄팍한 술수가 딱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현명하셔가지고 네. 누구도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설날이 있었잖아요. 네. 설 밀심은 더 악화된 겁니다. 야 해도 정말 너무한다. 정말 끌어내려야겠다. 그래서 2월 4일 날 지난 1월 달보다 이렇게 훨씬 많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근 지하철역의 하차 인원 통계만 봐도 네. 훨씬 늘어나 있습니다. 하차 그러니까 인원 통계를 예, 종합을 저희는-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눈대중으로도 어떻게 보고 종합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숫자를? 이렇게 보면 광화문광장이 일단은 5천 평이 넘는 곳입니다. 아. 그러면 경찰은 한 평당 뭐 5명 정도 들어가는 페르미 기법을 3.3 씁니다. 제곱미터다. 예. 예. 근데 저희는 광화문광장이 보면 한 평당 5명이 아니라 밀집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을 때는 10명도 또 빽빽이 서 있는 지역은 뭐 15명도 들어간다. 뭐 이런 가정하에 계산한다고. 광화문광장 옆에 대로변 있죠. 대로변 양 있죠. 대로가 광화문광장만한 넓입니다. 네. 그러면 10,000평이 넘죠. 네. 광화문광장 또 그 양도로 못지않은 양측에 인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연결되어 맞습니다.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들, 그다음에 세종문화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문화 계단도 엄청 네.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청계광장 쪽으로 연결된 네. 데도 사람들이 네. 많이 앉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보사거리를 결정적으로 시민들이 가득 메웁니다. 네. 많이 메울 때는 종각까지도 메운 바가 있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도 교보사거리 일대가 가득 찬 걸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 뭐 한 평당
사실상 또 10명 안팎으로 계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무선 와이파이 업체들의 그런 네. 계속 나오는 연구 결과 같은 것도 저희가 입수를 하고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네. 숙달된 요원들끼리 이렇게 의견을 종합을 해서 지난주에는 한 30만 원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한 40만 정도는 되어 보인다. 네, 네. 그 작년 이맘때 한 60만에 비해서는 좀 작다. 뭐 이렇게 종합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크로스 체킹 차원에서 서울시 지하철 하차 인원, 네. 광화문 인근역의 하차 인원을 봅니다. 보면 예를 들면 인근역의 하차 인원이 30만 명이었다면 교통 분담률이 평소에는 39%쯤 되거든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네. 그러면 거기 비하면 훨씬 많이 오신 거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은 차가 막힐까 봐 지하철로 오신 분들이 많다는 가정을 하면 아하. 교통 분담률을 또 한 50%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면 네. 30만 인근역의 하차 인원이 30만이었으면 교통 분담 50% 계산하면 60만쯤인데 네. 예를 들면 종강역에서 내리셨지만 다 이리 오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경북국내 내리지만 다 이리 온 건 예, 아니셨잖아요. 예. 그분은 한 10만 명을 빼면 아. 그렇게 하면 50만이 나온다든지 아, 그렇군요. 이렇게 요모조모를 다 따집니다. 종합 취재를 하시는군요. 그럼요. 비교 검토, 밀도 어디까지 들어섰는지 역사적인 집회들과의 이렇게 사진 비교. 항공 사진 바로 나오잖아요. 네, 네. 판도 네.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하차 인원 기준도 크로스 체킹 해보면서 네, 네. 한 30만 안팎, 40만 대단히 안팎, 그렇군요. 예, 이렇게 대단히 과학적 검증 이 절차를 부분은 하려고 실제로 아까도 노력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무선 와이파이 업체들 또는 통신 3사의 추정치,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의 추정치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과소 추계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다만 저희도 과다 추계된 적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일일이 셀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 이런 거죠. 그 동안에는 이제 촛불 집회 제가 좀 역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 촛불 집회가 압도적 우위로 많은 국민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지난주 미세먼지 때문에 네. 저도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은데 어찌됐든 그 많은 시민들이 매주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일상생활도 있고요.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인원이 어렵습니다. 조금 네. 작년 겨울에 비해서 탄핵 이후에 조금 줄어든 측면은 있다. 근데 이를테면 탄핵 반대 집회에는 숫자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지난 토요일 보니까 버스로 많이 대절을 하신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9번까지 버스가 확인이 되는 저희 예, 기자들 예, 취재에 예, 따르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어찌됐든 주로는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 예,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님들 네 많이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셨다. 그러니까 예. 일종의 이제 동원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의혹도 기자들은 취재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일종의 이제 총동원, 그러니까 예. 일종의 맞불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예. 노력 아닌가 이런 건 좀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나요? 일부 언론에서도 마치 촛불 집회, 맞불 집회 하는데 네. 사실 비교 검토 대상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동안의 인원이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또 참가자들의 순수성에서도 차이가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일부 언론이 자꾸 맞불 프레임으로 하는 건 저도 굉장히 문제있다고 계속 지적하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관변단체나 관제데모 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심지어 돈까지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버스로 이렇게 동원하는데 우리 광화문 촛불 집회에 버스로 동원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네. 물론 저희도 2월 25일은 지역에서도 올라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2월 25일 2월 중에서도 총 가장 큰 골기대로 제가 상정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광장에서 인터뷰를 해보면요. 어디더라? 광양 시민 이렇게 해서 들고 오신 분이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저희 카톡으로 연결해가지고 버스 한 대를 빌렸대요. 그래서 예. n분의 1로 해서 그러니까요. 타고 오신 분들 뭐 이런 춘천 분들이 저번에는 있더라고요. 김진태 부끄럽다고 아, 춘천 시민들이 또 그렇게 오셨죠. 300여 명 넘게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오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자발적 시민 자발적으로 모임이죠. 오시는 네. 건데 일부 대형 교회와 간변 단체에서 돈으로 강압으로 또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동원한 거하고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극명한데 자꾸 네. 촛불 맞불 이렇게 예. 일부 언론에서 예. 이야기하는 건 맞지가 않다. 그다음에 실제 모인 숫자도 그 사람들은 총동원해서
광화문 그 서울광장 주변에 한 3, 4만 명, 4, 5만 명 많아봐야 이러는데 저희는 광화문 광장이 서울광장보다 몇 배가 큽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계속 제가 말씀드린 교보사거리와 태평로 일대까지 가득 들어서거든요. 다만 작년 12월보다 좀 인원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작년 12월 3일 232만 명 전국 최대 규모 네. 이거야말로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비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입니까? 사실 10만 명도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요. 네.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 흔히 말하는 운동권 단체들이 모두 1년을 준비해도 10만 명 정도 모이는 거거든요. 네. 그게 2015년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 대회 때 2015년 예. 백남긴 어르신 돌아가신 예. 돌아가신 기회가 됐던 그 예. 끔찍한 그날 예. 10만에서 13만 정도 모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년 준비한 집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국민이 너무나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탄핵이 특히 이제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다음에는 네. 잘 되겠지 하고 이렇게 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육체적으로 피곤해가지고 이 3주에 한 번씩 완급 조절하시는 시민들이 많고요. 그러니까요. 매주 토요일 날 나오면 교통비, 외식비 어떤 식으로 비용이 들거든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도 사야 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비용이 부담스러워 못 나오는 분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성공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의견이냐면요. 오늘 우리 토요일 날 현장 수업하자. 네. 그러면 선생님 우리 토요일 날은 종일 알바예요. 종일 부업이에요. 요즘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종일 알바나 종일 부업을 하는 시민이나 대학생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저쪽이 자꾸 부풀리고 경찰이 촛불 집회는 축소하고 네. 그러면서 마치 저쪽이 더 많은 것처럼 공작을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쇄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힘을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렇죠. 지켜보고 응원하는 시민들이 8, 90%잖아요. 우리 국민들 중에 대부분 네네. 모든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하는 여론이 맞습니다. 80%가 유지되고 네. 있고 예. 아까 그 못 나오지만 오마이뉴스 생중계로 12월 말까지 본 사람만 1,000만 명이 넘는 거거든요. 아니 1,000만이 뭐예요? 저희가 해봤더니 8,500만. 저희는 뻥쳐가지고 1억이라고. 8,500만이 봤어요. 아 그동안 네. 모든 누적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정말 작년에 대단합니다. 통계를 내면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종합 통계를 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촛불 집회의 시청률이 너무 뜨겁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단합니다. 그 100일간 이렇게 오면서 좀 지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더라도 농번기가 있으면 농한기가 있고 이런 예. 건데 쉼 없이 100일을 달려온 겁니다. 전 정말 퇴진행동 실무자들 아닙니다. 네. 제가 박수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네. 쉼없이 이 집회를 주최하고 참여해서 이런 위대하고 대중적이고 평화로운 항쟁을 이끈 우리 국민들이 그럼요. 박수를 우리 받아야죠. 시민들이 박수를 당연히 퇴진행동은 받아야 우리 되는데. 국민들의 친구, 네, 옆지기, 프렌드, 옆지기. 예, 그리고 실무진이지 저희가 이걸 이끌거나 아유, 참 이렇게 주도했다라고 겸손하세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운동은 철저히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에 의해서 조직이 됐고 그분들이 10월 29일 날 쏟아져 나왔고 네. 예상보다 훨씬 많이.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장윤선 앵커께서는 2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기록으로 한 3만 명 정도. 알겠습니다. 일부 언론 부대는 5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고 11월 5일 날, 네. 10월 29일 날 못 나왔던 분들이 야 나가자. 11월 5일 날 20만 명. 맞습니다. 11월 12일 날 이미 1년 전부터 준비했던 민중총궐기 대회까지 결합돼서 100만 명 안팎이 모이면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대한 항쟁이 촉발됐는데 그건 이미 시민사단체 회원들 중심으로 나와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 민주노총이나 전농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지만은 그분들 조합원들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우리 운동단체들과 함께 다 같이 나와버린 네. 거거든요. 남녀노소 네. 그리고 여러 분석이 나온 것처럼 보수적이고 중도적인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계시고. 예. 근데 이게 100일간의 이제 진행 과정 이후에 이제 오늘 저희가 100일 점검을 예.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100일 오면서 보수 언론들이 과거에는 되게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다가 일종의 뭐 이게 세대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 논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광장의 그 주장대로 정치가 가서야 되겠느냐. 정치는 제도권에서 하는 것이지 광장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이제 보수 언론의 프레임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종편의 일부 수구 언론을 보면 탄핵은 찬성하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분들도 네. 계속해서 박근혜 최종계한테 말도 안 된다. 네. 자신들도 보도했고 또 지금도 추가 폭로도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계속. 그런데 다만
보니까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주도권이 계속 광장의 민심으로 네. 이렇게 평범한 다수의 시민들 중심으로 전국이 이끌려가는 것은 불편하고 내심 싫은 거죠. 탄핵된 다음에는 적당히 새로운 정부랑 자기들 다시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편으로 쇼부를 쳐가지고 대충 꿍짝꿍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게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거기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광장이 아니라 뭐 여의도가 중심이어야 된다. 또는 광장의 주장 중 일부는 수용해서는 안 된다. 대표적으로 사드 반대 이야기에 대해서 계속 시비를 걸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장의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요구하는 민심이 네. 재벌 개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재용 구속으로 이어졌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고 언론도 함부로 시비를 못 겁니다. 네. 본인들이 보기에도 재벌이 너무 잘못했거든요.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재벌 특혜 정책을 사고 국민들이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네. 일부 경제지 중심으로 뭐 이재용 구속되면 삼성 힘들어지고 한국 경제 어려워진다는데 그게 안 먹히는 안 거예요. 먹히고 있죠. 예. 그래서 다른 언론 수고 언론들도 다 그걸 차용하진 않아요. 뭐 불가피한 상황 아니냐 이런 논조도 많아요. 네, 네. 근데 사드는 좀 다르거든요. 이러면 자기들 금강국주점 생각하는 한미 동맹이 깨진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민감한 국방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촛불 민심의 일부 반영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민감한 이슈, 안보 이슈, 국방 이슈에도 국민들 민심 반영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드 반대는 초기부터 계속 역사국에서 국정화 저지처럼 네. 김천이나 성주에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건 이렇게 중차대한 정책을 탄핵될 박근혜 정권이 강행하는 맞지 않다라는 민주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분도 있고 네. 내용적으로도 한반도나 아시아에 엄청난 평화를 파괴한다는 데서 내용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나왔던 건데 갑자기 요즘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 마치 촛불 민심이 변질된 것처럼 하는데 처음부터 사드 반대는 광장에서 거의 많이 나오는 주제다. 물론 촛불 집회 나오신 분들 중에 일부는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셔서 나도 사드는 반대하는데 퇴진 이후에 더 주창을 하자라고 주창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말씀도 어떤 맥락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의제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논란이 생기니까 네, 네. 오히려 퇴진이나 탄핵에 집중하자. 그런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월 탄핵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의제로 넓히기보다는. 네, 네. 다만 자유 발언이라든지 김천 성주에서 시민들이 막 네. 몇백 명, 몇천 명들이 오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그분들 발언 정도는 석연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네. 수준으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로 시비를 걸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설정한 어떤 틀, 한미 동맹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든지 네, 네. 또는 이제는 여의도 중심으로 하고 광장 민심이 아니라 여의도 중심으로 하고 제도 언론 일부하고 이렇게 협잡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네.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들이 설정한 여론 중심으로 뭔가 정치가 움직이게 기득권 중심의 이제 맞습니다. 질서와 예. 노선 이런 것들을 다시 가져가야 예.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마치 개헌을 자신의 기득권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처럼 네. 지금 일부 수구 언론은 네. 광장과 정치의 거리를 넓힘으로써 네, 좁히는 네. 게 아니라 좁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렇죠. 세상이 좋아지는 네. 넓힘으로써 이 촛불항쟁이 박근혜 퇴진으로만 이어지길 바라는 거죠. 박근혜 퇴진 이후에 모든 기득권의 해체라든지 정말 살만하고 국민들이 주인되는 좋은 나라로 가는 것까지를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일종의 지금 그 보수가 보기에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거는 딱 걷어내고 예, 맞습니다. 박근혜 권력은 걷어내고 그 다음에 있었던 재벌, 언론, 검찰 이 기득권 구도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 예.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수 언론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예, 말씀을 좀 그렇습니다. 주신 예, 겁니다. 그 지난주의 구호가 2월에는 탄핵하라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한 줄 메시지였다고 저는 예. 평가를 하는데요. 2월에 탄핵이 되겠냐 이런 예.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박영수 특검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청와대 압수수색을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고 실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걸 막고 있다라는 것이 예.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2월 28일까지 수사를 해서 뇌물죄 기소 여부가 좀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 문제가 좀 묶여 있고 그리고 정작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2월 안에 안 되고 3월 13일 그러니까 3월 초로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기미가 보여요. 예. 뭐 그러거나 그러면 이게 그 뇌물죄로 기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탄핵도 안 되고 특검도 유야무야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예. 우려 국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요즘에
태진행동에도 네. 또 제가 일하고 있는 참여연대에도 네. 또 실제로 길거리 광장에 가 보시면 네. 무대 쪽으로도 저는 또 이렇게 몇 바퀴 이렇게 도니까 네네. 얼굴 알아보시고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네. 굉장히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최종적으로 최대 발악을 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세력이. 네. 그리고 어쨌든 일부 수고 언론이 광장의 촛불집회를 또 공격하는데 가세도 하고 있고 그게 박한철 소장이 있을 때 탄핵이 딱 됐어야 되는데 네.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도 중대한 심판이니까 네. 조금 더 꼼꼼하게 하자는 그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양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언론조사나 여론조사에서는 1월 내에 탄핵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설 기간 때는 좀 국민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데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꼼꼼한 심판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길어진 것까지 제가 이해는 해요. 하지만 3월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이 3월 4월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기각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럴 리도 없겠지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네. 아주 답답하고 네. 다들 아주 예민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빨리 마무리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헌재 심판이 지금 안 된 것이냐 심판이나 심리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보다 심리를 많이 했잖아요. 네. 재판도 많이 했고 자료도 많이 제출되어 있고 네.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헌재 중심으로만 사실관계가 확립이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특검이라든지 검찰 조사도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또 대부분 언론이 공통 확인한 박근혜 최순실 측의 비리와 부정이 사실관계 파악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증언도 계속 추가 증언 그러니까 네. A라는 부정을 입증해주는 B라는 증언, C라는 정황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동안은 최순실 보안 손님 뭐 이런 거, 네. 뭐 성영호 이런 보안 손님들, 김영재 씨 이런 사람들 있었는데 네. 이제 말 중개업자까지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예 네. 진술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밤중에 갔었더라고. 네. 막 뭐 김기춘 비슷한 사람도 만났다는 예. 이야기까지 나오고. 예.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범죄 사실에 또는 A라는 탄핵 사유에 B, C, D의 정황과 증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네. 거기에다가 C나 D라는 새로운 또 탄핵 사유가 추가되잖아요. 블랙리스트 파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작 정치라든지.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탄핵 결정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어쨌든 상대방이 있는 사건에서 뭐 증인 신청도 있었고 네. 뭐 추가 심리도 일부 더 필요하니까 네. 중차대한 사건이니까 더 꼼꼼히 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인내가 거기에 대해서 2월까지 그래 좋아.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심리를 더 많이 했는데 네. 앞으로 두세 번은 더 할 수 있다고 쳐. 그러나 이제는 2월 말에는 그래도 탄핵 결정이 나야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나머지 8분의 재판관들께서도 국민들이 사실 헌재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거든요. 또 헌재가 이렇게 흑역사들도 있고 네. 하지만 그 국민들께서 꾹 참아주는 이유는 네. 그동안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핵 심판만큼은 계속 그 재판관이나 재판소장이 밝혔던 것처럼 네.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그러면 2월 안에 탄핵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모든 상황을 정할 때 2월 안에 탄핵이 날 거다. 그리고 실제로 탄핵이 좀 지연되려고 하는 기도가 그러니까 결국 박근혜 세력이 의도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네. 맞불 집회도 크다. 뭐 사실은 다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흔들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도 일부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예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딱 차단하자는 거죠. 네. 그것은 바로 광장의 민심이고 매일처럼 들끓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재에 댓글도 다시고 전화도 하시고 뭐 환경운동연합 여러 시민단체들이 네. 엽서 보내기 캠페인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엽서도 더 보내시고 헌재 앞에 1인 시위도 할 리멤버 0416이라고 하는 우리 네, 세월호 네, 추모 네. 참사 추모 단체 에서 계속 1인 시위를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해요. 시민 나팔부대 분들도 네, 하시고 네. 다음 주 토요일은 아마 태진행동에서 이제 태진행동 서울 본부 서울 태진행동에서 헌재 앞에서 사전 집회도 크게 하려고 합니다. 아, 이번 주 예, 토요일이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벌써. 예, 예, 2월 11일. 2월 제가 11일. 예,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면서도 약간 민망한데 예. 늘 그동안 14번째까지 집회 오면서 제가 이제 방송 나가거나 예, 뭐 예. 연락이 오면 이번 주 토요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곧 탄핵 가결되고 국회 탄핵 가결되고 매주 예, 김기춘이 구속되고 네. 이정희는 영장이 청구되고 이렇게 이제 사유는 다른데 네. 매주 설명되는데
2월 4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예. 2월 11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월 4일 날 1월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쏟아 나온 게 확인이 됐거든요. 네, 네. 이 열기가 2월 11일 날 40만에서 50만 원, 60만으로 더 많은 헌재에 대한 엽서로 더 많은 시민들의 1인 시위로 매일처럼 들끓는 여론으로 밑바닥의 민심으로 이게 표출이 되면 네. 헌법재판관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미 다 드러난 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한 말씀 여러 번 말씀 형사재판이 아니잖아요. 네. 형사적으로 감옥에 집어넣는 그래서 증거를 다 따져가지고 묻는 네. 그런 형사재판이 아니라 네. 징계 절차입니다. 네. 탄핵은 그 자체로 해임이나 파면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재판보다 훨씬 더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특검보다 특검의 수사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더 빨리 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탄핵이 빨리 돼야 그 다음에 탄핵 이후에 이제 자연인이 된 그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조사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렇죠. 또 부속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 그래서 건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예, 계속 지금 지연 절차 지연 전술을 이렇게 하고 지연을 있는 하고 것이죠. 일부 헌법재판관에게 네. 부당하고 편법적인 꼼수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건 신호를 그러니까 더 국민들이 화가 여기에 대해서 나시는 압도적인 민심을 보여줄 네. 필요가 있다. 특검이 예. 압수수색도 청와대에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인이 돼서 지난 토요일 집회에 많이 나오셨던 예. 것 같고요. 안진걸 처장님에 따르면 2월 11일 이번 주 토요일 집회가 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2월 11일, 2월 18일 날 예, 많이 나오셔야 계속해서 됩니다. 점점점 늘어나는 국민들의 예. 기세를 보여주시고 이미 여론으로 모든 게 확인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그 숫자도 예. 중요하거든요. 한 번 더 이럴 나와줘야 때는. 돼요. 예. 근데 이제 10일하고 18일 두 번 다 나오기 어려우시면 네. 두 번 중에 한 번은 나오시고 예. 그다음에 2월 25일 날 예. 정말 전국 최대 집중이거든요. 네. 지역에서도 하지만 네. 가급적 지역에 계신 분들도 다 서울로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오라. 네. 특히 전국의 시민사단체 회원들이나 우리 민주노총이나 전농이나 우리 대중단체들의 회원들, 조합원들은 가급적 서울로 다 올라오시려고 하거든요. 이번만큼은. 네, 네, 그러니까 네. 지역에서도 굉장히 요즘 운동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서울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운동도 분권화돼야 되는 게 맞고 네. 또 광화문에서만 모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부산과 광주, 그러니까요. 대구, 전주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 저는 매주 맞거든요. 그 저기 퇴진행동에서 기자들한테 문자 메시지 예, 보내주시잖아요. 지역 집계까지 같이 보내드리잖아요. 지역 집계를 쫙 보내주시는데 저는 저는 그 기자로서 정말 고맙게 그거를 봤는데요. 네. 뭐 어느 지역 동네에 막 100명, 30명 이렇게 모인 것까지 전부 집계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그거를 토탈해서 딱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깨알 갖고 꼼꼼하게 그러니까요. 취재를 해서 그 주시는지. 이유가 바로 이 운동이 전국적인 운동이고 대단한 것 광화문만 같아요. 의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원도 횡성에서 네. 100여 명, 200여 명이 꾸준히 모이세요. 횡성하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아무튼 왜 횡성 한우? 예, 그러니까 한우는 알지만 그러니까 네. 강원도의 홍천 옆에 이렇게 작은. 비교적 작은 군단위 마을에서도 예.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 국민들의 열망은 광화문 모인 시민들의 열망보다 못지않고 더 했으면 더 할 수도 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뭔가 우리 사회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숫자가 모든 걸 보여주는 건 아니다. 이미 여론 네, 다 확인됐지만 그렇죠. 그러나 기세를 보여주는 건 굉장히 의미 있었는데 네. 매주마다 나오시라고 제가 좀 죄송해서 그러는 거니까 네. 좀 피곤하기도 알겠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돈도 드니까 11일, 18일은 두 번째 한 번 나오신다 하더라도 25일은 다 같이 모이면 된다는데 다만 2월 4일보다는 2월 11일 날, 네. 2월 10일이나 2월 18일 더 많이 모여 주시자. 네. 예, 그런 게 그러면 필요하다. 뭔가 말씀 주셨습니다. 그 트럼프가 지금 그 휴가 중이잖아요. 예. 그 반이민 행정명령 막 남발하고 가서 완전히 미국 사회를 들끓게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본인은 휴가 갔어요. 예. 3박 4일에 34억 원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예.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고급 휴양지 해가지고 돈 많이 쓴다고 욕하더니 자기는 더 많이 쓰는 이런 그러니까요. 대통령인데 지지율도 역대 최저치입니다. 예. 근데 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그 한 명의 판사가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예. 바로 이제 제임스 로바트 이제 공화당원인데 네. 이분이 시애틀 법원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막 그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신 분들이 저는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그 유학생들이 그 공항에서 막 동생하고 다 부족한, 만나고 예, 가족들 이렇게, 만나고 막 환영하고. 이런 환영하고 이런 우리 애들 로바트 판사 같은 분이 하나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예. 헌법재판소의 이정미 재판관이
한국의 로바트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은 예. 아니냐라는 뭐 생각도 좀 그 듭니다. 9분의 이제 퇴임한 박한철 소장까지 해서 그 9분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많고 네. 사실 잘못된 결정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뭐 이정미 재판관님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지금 현재 7분, 8분 네. 모두가 바로 그 로바트 판사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적으로 네. 대한민국의 이 고통과 우리 국민들의 이 어려움, 네. 그다음에 이 민초들의 이 고생을 네. 빨리 끝내줘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날림을 해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국민이 충분히 지금까지 하고 참고 있죠. 기다렸잖아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지금 이미 심리를 훨씬 많이 했고 네. 또 뭐 많은 사실관계가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네. 언론들이 딱 깔끔히 정리돼주고 특검에서 정리해주고 매일매일 브리핑까지 해줍니다. 네. 특검이. 예.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지금 결정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저쪽이 증인 신청도 했고 네. 핵심 증인 이야기들 몇 번 더 들어보자는 취지니까 앞으로 두세 번 정도만 더 심리하고 네. 마무리해도 충분하다. 중요한 포인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규제 TV 인터뷰를 통해서 난 헌재에 나갈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입장을 또 번복해서 내가 나가겠다. 기일을 좀 잡아달라. 예. 그리고 오늘 이제 15명 그것도 시간 증인 끌기죠. 신청 그렇죠. 기일도 15명 시- 증인 예. 신청에 대해서 오늘 기각인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문제도 중요하고요. 대통령이 출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늘렸을 때 그 퇴진 행동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그러니까 좀 출석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늘 박근혜 씨가 또 의견서를 냈잖아요. 네. 낸 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네. 15쪽 분량에 네. 냈는데 뭐 세월호 7시간 재판관님들이 상세 소명이라 그러는데 그 대리인단이 낸 엉터리 가짜 답변서를 발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국민들 댓글이 정말 청와대를 갈아버리고 싶다라고 막 달리거든요. 예, 아니 정말 그러니까 뭐 저희가 평화를 사랑하고 앞으로 대중적 합리적으로 하겠지만 심경은 그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제 꿈에 청와대를 항상 가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네. 끌어내리는 것처럼 그런 정말 그런 분노가 솟구치고 있는데 일면 증인 중에 쓸데없는 증인들 이미 증언이 다 법정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된 증언들 다 기각하고요. 네. 꼭 들어야 될 사람들만 선별해서 듣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의견서 냈잖아요. 박근혜 씨가 그걸로 네. 가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본인이 나왔다면 빨리 나오라고 해서 대신 그 시간 끌기가 명백하면 역시 그것도 기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2월 6일이니까 네. 2월 15일 안에는 다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 평의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재판관들 모여갖고 네. 결정하는 거 네. 평일에서 2월 말 안에는 그래서 정말 3월부터는 국민들이 출래 불산춘이 아니라 네. 출래 네. 예. 봄이 왔고 또 봄이 왔네 예. 이러면서 정말 다시 다들 일상으로 돌아가시고 이 네. 광장의 영신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로 뭐 반드시 정권 개최는 네.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예. 것이고 새로운 정부 그다음에 새로운 국회에서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네. 노동자나 비정규직이나 중소상공인 서민 청년들이 행복한 나라로 네. 그동안 얼마나 이 나라가 재벌 대기업을 위한 나라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100일간 이 퇴진 행동은 열심히 집회 준비하고 공연도 예.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광장에 모이신 시민들이 즐거운 공연을 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시고 하셨는데 국회에서는 12월 9일 탄핵 이후로 지금까지 개혁 입법이 0건입니다. 예. 0건. 그러니까 단 한 건.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9일에서 한 발도 진도를 안 나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퇴진 행동은 열심히 예. 하는데 광장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민주주의를 열심히 하는데 국회에서는 일단은 제일 지금 개혁 입법을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 탄핵에 대해서 다수가 찬성했으면서 갑자기 무슨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고 있는 정신 나간 우리 새누리당은 빨리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누리당에 대한 정말 비난과 해체 촉구를 저희도 정말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슬슬 나가서 마치 그 태극기 관제 데모대가 네. 태극기를 못 오가고 있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감히 네. 우리 모두의 상징이고 국기인 태극기를 가지고 네. 범죄자를 비호하는데 악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극기를 예. 범죄자 비호에 악용하고 악용하고 있다. 있고 예. 그래놓고는 또 길거리 막 버리고 도망가대요. 뭐 그것도 웃기고 참으로 예. 황당한데 거기에 김진태니 조원진이니 김문순 이런 사람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공당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빨리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서 저희가 야당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바른정당까지 생겨서 국회가 5당 체제가 되니까 조금 더 협상이 복잡해졌고 네. 여당이 사실상 두 개니까 두 군데가 다 조율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다라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그런 항변은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법이 하나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건 너무 창피하고 문제가 있는 일이다. 네. 18세 선거권이든 네. 전월세 상한제든 네. 재벌개혁에 대한 상법 개정안이든 예. 뭐라도 한두 개라도 통과돼야 된다.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너무 예.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네. 체크를 해보니까 노력을 하고 있고 네. 태진행동이 제시한 그 6대 적폐라고 있습니다. 네, 역자 네. 교과서 국정화 저지라든지 예. 뭐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라든지 네. 노동개혁이라 이런 건 저지도 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애를 쓰고 있는 건 맞는데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는 이 바른정당이 오히려 나와서 개혁 입법 통과될 혹이라고 훨씬 많은 분석이 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새누리당의 그렇습니다. 저지가 약화되니까. 예, 예. 근데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우리 야당 정치인들에게. 네. 두 번째로는 개혁 입법도 통과가 안 되고 있지만은 아직 탄핵이나 퇴진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대선 모드로 가는 것 같아요. 대선 준비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탄핵 가결되는 순간 55일 후쯤에 선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준비해야 하는 거 그 사정을 모르는 거 압니다만 근데 너무 빨리 대선 모드로 전환하는 거하고 전체적인 모양새가 그다음에 막 각 후보 진영이라는 그 지지자 간의 공방이 아주 격화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국민들 보기엔 민망합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좋아하는 후보 또 싫어하는 후보 문재인 후보 이렇게 싸울 수 있죠. 그렇지만 네. 그런 것도 좀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또 탄핵이나 퇴진은 팀 단위로 야당이란 팀으로 민주당, 정의당 네. 그리고 또 오늘 뭐 우리 야삼당 녹색당, 협의체가 노동당, 네. 없어요 지금 가동이 네, 안 되는 걸로 국민의당.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야삼당과 원외정당까지 한번 다 예. 초대를 해서 예. 우리 2월 달은 탄핵과 퇴진으로 올인하기로 했다. 네. 집회도 지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자. 네. 그러면 대신에 다만 현실적으로 대선 준비 일정을 일부 진행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달라고 그렇죠. 국민들한테 이게 저는 순서의 도리인 것 같거든요. 그게 도리죠. 그러니까 예. 저희는 절대로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싸잡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네. 새누리당이 해체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 못지않은 부역자로서 바른정당도 석고대져야 돼요. 근데 이들이 지금 아주 엉뚱한 짓을 하고 있죠. 그런 걸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새누리당 앞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네. 다만 우리 야당들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아직 탄핵과 퇴진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2월 4일 집회 때 대선보다 탄핵이다, 네. 대선보다 퇴진이다라고 네. 그런 구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그렇습니다. 것이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어요. 지금 탄핵도 안 돼 있는데 대선 경쟁 너무 치열하게 간다 야당이. 물론 이제 이 사실은 새누리당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저분들이 뭘 또 나온다 한들 뭐 무슨 물론 이제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뭐 출마한다 만다 말도 없지만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예. 상황이긴 합니다만 역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당연히 다음은 어찌됐든 야권이 주자가 되는 게 맞겠죠. 예. 이제 그런 구도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대선이 아니라 탄핵이죠. 맞습니다. 아직 이 숙제가 남아 있는데 이 밀린 숙제 하지 않고 놀러 갈 생각 먼저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첫째도 탄핵, 둘째도 탄핵, 셋째도 탄핵. 예컨대 첫째도 퇴진. 예. 2월 말에 3월 초에 탄핵이 안 되면 퇴진 행동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무리 늦어도 2월 말 3월 초에는 무조건 탄핵이 가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계획을 논의를 많이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또 아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의를 주신 것처럼 의견 네. 주신 것처럼 만약에 탄핵이 더 지연이 되고 있다. 뭔가 심지어는 기각의 조짐이 조금이라도 있다. 7명이면 만약 이정미 재판관 퇴임에 7명인 2명만 반대도 기각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특단의 시민들의 행동과 대책을 세울 것인데 일면 헌재를 포위하고 뭐 100m 이내는 안 되지만은 네. 그 100m 반경으로 시민들이 포위해서 농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헌재 포위 예, 농성. 얼마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100일간 그다음에 네. 2월 달까지 하면 한 130일, 120일 가까이 되는 건데 네. 130일 정말 이 추운 겨울 딱 봄 여름도 아니고 가을도 아니고 딱 한겨울에 걸렸거든요. 네. 그리고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오랜만에 친구들 한 번도 집회 나오지 않은 친구한테 먼저 전화 오게 됐고 내가 S 전화해서 같이 나와가지고 안 써도 되는 돈까지 다 써가면서 나오고 가족들까지 다 나오고 실제 1,000만 명이 넘는 1,200만 명 안팎이 참여를 했고 그걸 지켜본 시민들만도 수천만이고 누적 청취자들 시청자는 뭐
1억이 넘고 해외 교포들도 전세 곳곳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도 그 아까 우리 네. 보신 분 그 네. 있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아, 팟짱 해외 저기서 예. 저기 뭐 해외에서 보신 분들 보고 계신 분들이요 댓글로 빨리 알려주세요. 예. 안진걸 처장님 인터뷰 보고 계신 해외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분들 빨리 알려주세요. 팟짱 예청자가 한 분 계세요. 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네, 네. 근데 그분들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수백 명이 모인 촛불 집회를 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 벨기에 정유라 그 소환 됐을 때 강제 이렇게 연행됐을 때 네. 그 거기에 모이신 교민들 보셨잖아요. 네. 그 벨기에 그 우리는 어느 지역인지도 잘 처음 들어온 그 지역에 처음에 20명 안팎, 나중에 네. 몇십 명 안팎, 지금 벨기에 시민들까지 같이 이런 열망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제는 빨리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나 만약 그게 이상하게 길어진다, 있을 수 없지만 그러면 저희는 분노한 국민들과 특단의 각오를 한 국민들과 더 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평화적 대중적인 기조는 유지하겠지만은 훨씬 더 강도가 센 결의가 센 투쟁도 할 수밖에 없고 또 일부 국민들 마음으로는 이보다 더 격렬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분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사회가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야당들께 우리가 새누리당 해체 투쟁도 하고 네. 바른정당 석고대제 운동도 할 테니까 네. 야당은 제발 첫째도 탄핵, 둘째도 퇴진, 셋째도 탄핵으로 2월 한 달은 물론 이제 3월초도 마찬가지지만 네. 온 힘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집회도 더 많이 나오시고 네. 메시지도 훨씬 강화하시고요. 예. 네. 야당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이제 개혁 입법 영권이라는 건 정말 야당으로서는 너무 부끄럽죠. 지난 4월 힘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소야대 국면 만들어 드렸는데요. 지금도 힘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야당이 이른바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개혁 입법 이끌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 그리고 이제 정당이니까 한편으로는 대선 준비도 철저히 하셔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야당이 좀 적극적으로 보수 정당들 견인해서 활동했으면 네. 좋겠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야당 정리하겠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합치면 3당 지지율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적이 예, 없었어요. 대한민국 그러니까요. 역사에서요. 그래서 예, 이제 뭐 힘을 종북론도 가지고, 안 먹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막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이를테면 역전의 카드를 쓰고 있지만 지금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벽 앞에 깨지고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저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저 오스트리아에서 듣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개편 첫날입니다. 2월 6일 개편. 여러분 보시나요? 보이고 계시나요? 안 보이십니까? 저희가 지금 노란색으로 상큼한 예. 레몬으로 저희가 올봄 새롭게 단장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장윤선의 팟짱, 오후에는 박정호의 현장 본색, 그리고 저녁에는 오연호의 대선 열차가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입니다. 끝으로 천만 시민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 들으러 그래요? 가서요. 예. 천만 시민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 광장이나 거리에 나오신 분들은 1,200만이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새누리당 앞에서 집회하고 국회 앞에서 집회하고 매일매일 촛불 집회하는 건 아예 집계가 안 된 경우 집계를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하시는 것도 다 추산이 안 됐어요. 국가스텐 하현우 씨가 콘서트 하다가 불을 다 끄고 그 촛불 집회 소등 퍼포먼스에도 함께 했잖아요. 그분도 네. 다 한마음이잖아요. 어제 우리 UFC 파이터 정찬성 씨가 우승했잖아요. 그 KO로 하면서 촛불을 든 심정으로 그 경기에 임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따뜻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게 우리 국민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회에 나온 1,200만 국민들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모든 걸 응원하고 함께 해주셨던 5천만 모든 국민들께 너무 감사하고 이 위대한 항쟁, 이 놀라운 항쟁을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응원하고 있고 세계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대한민국 역사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엄청난 영감과 더 많은 민초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세계로 가는 동력이 되고 계기가 될 거거든요. 교훈이 되고 그래서 그동안 80-90% 우리가 승리해 왔는데 네. 나머지 10% 20%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20% 20%가 지난 80-90% 성과까지 다 잠식할 수 있는 우려가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월 달 한 달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이번에 이 문제 해결되면 저는 민주주의도 우리 민생 문제도 상당히 해결되는 기회가 된다. 국민들도 서민들도 먹고 사는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 네. 이런 그 특권 세력과 부패 기득권 세력과 재벌 대기업 1% 세력만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네. 탐욕을 부린 나라가 아니라 우리 대다수 국민이 행복히 살 수 있는 나라로 가자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네, 네. 민생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국민 여러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2월 함께 예. 출발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촛불 집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전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좀 지쳐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목이 좀 회복이 안 돼서 다시 힘을 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역동적으로 바꿔내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